네, 우리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봉 이경훈 전문가 오늘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시장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테마주가 그렇게 잘 가면서 우리가 주가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업 분석이 웬 말이냐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실적주 우량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적풍 전문가는 이미 지난주 그 전주부터 해서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기업의 가치가 훌륭하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크게 가고 멀리 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방송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최적의 매매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머지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처음 강의 때는 1강에서 4강에서 5강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단기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면 이제는 우량한 종목들, 가치주 혹은 우리가 실적주, 저평가주,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이 굉장히 훌륭하다. 전부 다 같은 얘기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우량주,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중간 점검에 포착됐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종목들의 성적이 매우 좋았죠. 한 주 만에 10에서 20%짜리 종목들이 아주 그냥 쏟아져 내렸던 한 주였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주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반복했던 부분들 한 번만 좀 다시 보고 갈 텐데요.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속해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실적. 실적이 좋은 종목이 결국엔 잘 가요.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 최소 경력이, 주식 경력이 한 3, 4년 정도 이상. 우리가 1, 2년 정도 해서는 이 실적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한 3년 이상 해보시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단순히 실적은 안 좋은데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고 끝나버리죠. 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크게 가고 멀리 가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배당. 배당을 주는 기업은 이 회사는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너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장사의 오너이신 분들은 배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은 배당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들이고요.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거래량이 있는 종목이 이 블루칩, 우량주의 세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정적인 실적과 꾸준한 배당과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봤을 때 매매할 만한 자리가 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공략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됐는데 차트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간발의 차로 비껴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까지 한번 공략하는 방법까지도 노하우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뒤로 하고 첫 번째 이제 안정적인 실적은 이미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무엇으로? 이걸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를 해서 우리 검색식에다가 그냥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종목이 쫙 검색이 됐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 순위, 거기다가 부채 비율에 대한 조건들은 이미 우리가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조건이었던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무슨 배당이냐.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배당 시즌, 우리가 흔히 배당 시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연말에 보통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12월 말까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은 또 지금 시장에 또 금방 지나가면은 또 금방 또 가을 오고 또 금방 또 겨울 온다고요. 그러면은 저평가주 우량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미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에부터는 이 배당주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부분인데 조금 미리 강의 드리는 감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당주를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은 배당주에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돼요. 배당이라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 배당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줬던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배당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우리 기준금리라 그러죠. 기준금리. 우리가 대출 받을 때 하는 금리 그런 것들. 어떤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그 금리, 이자, 대출 할 때 사용되는 게 모든 것들이 금리 기준으로 일어나죠. 자,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적금을 들었어요. 1년짜리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배당이 더 많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1년에 3% 배당 받기 정말 3% 이자 받기가 되게 힘들죠. 상품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런 그 실적 없이 아무런 실적도 없고 좋은 뭐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1년에 3%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당의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 투자금의 퍼센테이지를 주기 때문에 3%를 배당을 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다는 거.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연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3%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연말에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대부분이 주가 수익 플러스 이 추가적인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건 전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만약에 주가 상승률이 뭐 7%다. 그리고 배당이 3% 돼가지고 10%를 벌었다. 이러면은 투자 되게 잘한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고액 자산가 쪽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게 투자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마다 내 재산이 10%씩 늘어난다. 이거는 작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꾸준한 배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로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검색을 할 텐데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배당은 주지만 이 회사의 어떤 회사 분석을 좀 해보니까 좀 별로 안 좋은 거.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성실 공시기업이라든지 환기 종목이라든지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상위 200개로 하면은 예상되는 그 배당의 그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한 2%에서 많게는 한 4% 정도 사이 정도가 보통 배당률로 나오게 돼요. 제가 한번 종목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사이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외적으로 6, 7%짜리 배당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서 배당 수익은 뭐 땡큐지만은 주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에서 한 4% 정도를 목표로 예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보너스 수익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거래량입니다. 자, 우리 주식을 보면 하루에 거래량이 막 1000주짜리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얼마 안 나오는 종목들, 거래량 자체도 얼마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뭐 100만 원짜리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종목인데 하루 거래량이 1000주면은 거래 대금이 100만 원에다가 그러면은 1000만 원, 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종목들이 만 원짜리 종목인데 거래량이 1000주밖에 안 나온다. 그럼 하루 거래 대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작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보통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을 내서 팔아야 되는데 호가가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가 매수 매도라는 거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고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호가창 보면 이렇게 쫙 나열돼 있는 게 다 이게 호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주문을 내놓은 사람들. 근데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팔고 싶은데 호가가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참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5에서 10% 정도 더 밑에서 팔아야 될 상황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보시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거래 대금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이 200만 원짜리 종목 이런 거는 거래량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로 두고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량주의 조건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매매 시스템으로 실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볼 텐데 일단 1단계 우리가 조건명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HTS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조건을 어떤 조건 사용할 것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메뉴명 01505로 들어가시면은 이 조건 종목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걸러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굉장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찾아서 이제 보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량주의 조건에 대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 시간에는 배당 볼 거고요. 거래량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배당을 한번 볼게요. 이 배당이라고 치면은 조건식을 선택하고 배당을 치면 딱 하나 나와요. 하나 뭐가 나오냐면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작년 배당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배당을 얼마나 주었느냐라는 메뉴가 딱 나오게 되고요. 그냥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바로 다음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위 200개 종목을 본다 말씀드렸어요. 상위 200개. 그러면은 전체 우리 증시 상장된 종목이 2,080여 개가 되죠. 그죠? 최근에 상패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충 한 요 정도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종목 중에서 200개라고 하면은 거의 10개 중에 하나, 상위 10% 정도를 이제 보시면 돼요. 배당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10% 정도 되는 종목들만 우리가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에서 4%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만 쫙 나열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위 200개를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제가 거래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역시 우리가 조건식을 설정하려면은 1단계 조건명을 검색부터 하셔야 되겠죠. 조건식에다 대고 거래량이라고 한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래량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게 되죠. 무려 메뉴가 36개나 돼요. 자, 여기서 6번째 항목에 보면은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메뉴는 그냥 이해하시는 그대로예요. 전일 거래량은 어제의 거래량을 검색을 하는 방법. 평균 거래량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일 거래량으로 검색을 했는데 평소에는 거래량이 정말 없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하루만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평균 거래량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쩌다 한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서는 평균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오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평균 거래량을 이용해서 종목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을 누르시고 다음 화면으로 가서 2단계죠. 세부 항목들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일봉 단위로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일봉 캔들 차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주기 놓으시고 일봉 전 기준으로 놓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일봉 전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만을 입력을 해요. 10만. 공이 5개예요. 1, 0, 0, 0, 0, 0.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는 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입력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 차트에서 일봉 단위로 보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봉이라는 거는요, 어제,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에서 오늘을 제외한 이렇게 5일 동안의 평균치의 거래량을 우리가 검색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수치는 최소한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치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던 종목들만 검색을 해라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뭐죠? 바로 배당을 주었는데 작년에 배당 수익률 랭킹을 한번 쫙 보니까 상위 200개 종목,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2,000개 종목이 있으면은 상위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 상위 10% 정도 되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라라는 부분들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거래량 입력했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속하는 종목이 나오겠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A, N, B. 그러면은 A와 B가 둘 다 속하는 종목들만 찾으라는 옵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메뉴를 설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종목들을 쫙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포착된 종목들을 가지고도 사실 제가 이걸 아까 해보고 왔어요. 해보고 왔는데 대략 한 종목이 한 40여 개 정도가 나와요. 40개 정도. 이게 이제 설정하는 거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뭐 관리 종목도 빼고 환기 종목 빼고 다 빼면은 진짜 몇 개 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불안한 종목들이 있죠. 뭐 거래대금이 그 증거금이 100% 이상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뭐 신용 불가 종목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면은 실제 검색되는 건 10개 미만의 종목이 포착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느슨하게 좀 옵션들을 풀어놓고서 검색을 하면은 한 40여 개 정도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10개에서 한 40개 사이 정도 종목이 나오는 게 우리가 좀 골라서 매매하기도 딱 좋은 시점이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이 포착이 됐으면은 그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우량주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배당이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속하는 종목이지만 그런데도 사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기업의 가치는 가치지만 실제 주가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반영이 안 돼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이면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아직도 주가는 바닥에 머무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머무르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조건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임의로 여러 개 좀 샘플들을 꼽아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삼본정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뭐 굉장한 테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과거 뭐 급등도 했었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사자.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이거는 2017년도가 아직 그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겨울 아니잖아요.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16년도, 이거 15년도, 이거 14년도예요. 이 회사는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3.1%였어요. 그러면은 은행 가는 것보다 낫죠. 그 전년도에는 대박이었어요. 보이시죠? 그 전년도 2015년도에는 6.15%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 전에는 3.8%의 배당을 줬어요. 괜찮죠?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 주가를 보니까 사도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부분인데, 주가를 보니까 이 자리가 고점이고, 이런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여기가 고점이고 바닥인데, 바닥이고 고점이에요. 현재 주가는 어떠한 자리냐? 이 자리는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꼭대기에 있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대시세를 한번 주고 나면은 하락하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보면은 막 19,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12,000원까지 나와 있으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주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급창이 있죠. 보면 어때요? 누가 하나 뚜렷하게 사고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죠? 외국인이 좀 사긴 했었는데 개인들이 좀 팔았고 근데 또 샀어요. 다시 외국인 팔고 있고 지금은 뚜렷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수급을 통해서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아직은 이 종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가가 바닥인데 개인들이 엄청 판다. 개인들이 막 열흘씩 팔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이런 거는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겠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은 대신증권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회사도 배당하면 또 만만치 않은 상당한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 작년에 5%의 배당을 줬습니다. 대박이죠. 5% 배당 줬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4%의 배당, 그 전에는 2.6%의 배당을 줬던 점점 배당률이 늘어나고 있는 점점 배당을 많이 주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죠. 괜찮은 종목이죠. 자,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들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그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될까? 사면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셔도 무방합니다. 애매하잖아요. 주가가 근데 막 보니까 이렇게 완전 꼭대기도 아니고 바닥에서 돌파하는 모습들. 저점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은 가져가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막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거래량도 막 이렇게 붙고 급등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위험하지만 이제 막 올라가는 것들이야.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죠. 왜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 우량한 회사니까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니까 한번 믿고 투자해 보셔도 된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또 요즘에 우량주들이 좀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급을 보니까 그동안에 개인들이 열심히 사다가 갑자기 와장창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어요. 주가는 고가량에서 가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더 홀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매수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다음 종목 하나 보죠. 요거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보니까 배당을 2%대 배당을 3년 연속 주는 거 보니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자, 강원랜드를 보면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오락가락합니다. 뚜렷하게 뭐가 없죠? 혼조세라는 얘기예요. 주가를 보니까 고점에서 하락해서 바닥 만들고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는 흐름인데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저점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나오는 종목은 요거는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이에요. 보니까 배당이 장난 아닙니다. 이 회사도 매년 4%대의 배당을 딱딱딱 기록하는 회사예요. 마치 이거는 정해놓은 것처럼 4.3%, 4.2% 주고 있는데 주가는 보니까 엄청 빠졌어요. 3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뭐 2만 원까지 빠졌으면은 주가 하락률이 장난이 아니죠. 많이 빠졌죠? 이 종목이 이제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팔고 있고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을 사고 있다. 이런 거는 바닥이구나. 장기 투자 들어가면 좋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포착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사실 이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아시아경제TV 통해 들어오시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사볼 만한 우량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검색식에 대한 질문들,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